18강에 1번이 나와 있는 것은 독일의 지리학자인 칼 리터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야. 18강은 인물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적인 것들만 좀 잘 보고 문법적인 것들 체크만 잘하면 돼. 칼 리터리라는 사람은 독일의 지리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뒤에 누구와 함께 together with부터 훔볼트라고 하는 사람까지 살짝 묶어주면 알렉산더 본 훔볼트라고 하는 요 사람과 함께 여겨졌었대. 뭐라고? 뒤에 한 사람으로서, 뒤에 뭐의 한 사람, 창시자들 중에 한 명으로 여겨졌다라고 해. 뭘 창시했나 봤더니만 현대 지리학을 창시한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는 독일의 지리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독일의 지리학자인 건 맞는데 뒤쪽에 현대 지리학을 창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 그 사람들 중에 이 칼 리터리라는 사람도 있고 뒤에 알렉산더 본 훔볼트라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 백과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고 10년 후에 이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해. 둘 다 지리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다 현대 지리학을 창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는 was라고 하는 걸 썼는데 뒤쪽은 is를 이렇게 써놨지. 시간 표현이 좀 다른 것 같지?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니까 과거에 독일의 지리학자였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현재 인식되고 현재 생각되는 것으로서는 이라는 걸로 is라는 현재를 쓴 거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be thought to 동사원형, 이런 표현들은 하나로 그냥 익혀주는 게 좋다. be thought to be 또는 to 동사원형, 뭐뭐라고 여겨지다, 생각되다. 또는 뭐 be known to 동사원형, 뭐 be believed to 동사원형,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be thought to 동사원형, 뭐뭐라고 생각되어지다, 하나의 틀로. 그는 1779년에 태어났고 in the family of a physician이라고 하는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해. At the university level, 대학 수준에서 그는 선택을 했대. Greek and Latin이라고 하는 그리스어하고 라틴어를 선택했고, 그리고 read, 여기서 read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opted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쓰여진 거다. read history and geography widely라고 해서 역사와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폭넓게 읽었다라고 한대. 그럼 여기서 대학에서라고 쓰지 않고 대학 수준이라고 썼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대학을 갔냐? 여기서 대학을 간 거냐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 뒷문장을 이제 좀 보게 되면, 뒤를 봐봐.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좀 보여주겠지만 밑에 나와버렸네. 이게 뒤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대학을 들어가거든. 1814년에. 그러니까 뒤쪽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에서 이게 대학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할 때 대학 수준의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좀 찾아봤어.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일생을 보니까 여기에 16살에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라고 했고, 얘가 이제 뭐 좀 잘해서 뭔가 그 튜터링이라고 하는 개인 지도 같은 걸 했었나 봐. 그래서 수업료를 받고 얘가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뒤로 쭉 가다 보면 여기 이 사람이 그리스어하고 라틴어를 이렇게 배웠다라고 해.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었고,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관찰, 이러한 것들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뒤에 나와 있는 뭐 내용을 쭉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16살에 지금 대학을 들어갔거든. 그럼 대학에 갔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에서 그리스어하고 라틴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할 수 있겠지. 자, 뒤로 봅시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대학을 간 건데 그 대학이 정확히 어떤 대학인지 잘 모르겠어. 그 정도까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잠깐 보면은, 이 사람이 칼 리터리라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알렉산더 본 훔볼트라는 사람이야.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1814년에 리터리라는 사람이 joined, 뒤에 합류했대. 합류했다라고 하는 건 들어가는 거야. 이 대학도 들어갔어. 요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지리학, 역사, 교육학, 그리고 물리학, 화학, 광물학, 식물학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다, 공부했다라고 해. 이 페다고지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르치는 학문이야. 사이언스가 과학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학문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그리고 1818년에 리터가 임명되었네. 뭐로서?
교수로서 뒤에 프랭크푸르트라고 하는 이 대학의 역사학 교수로서 임명이 되었다라고 해. 임명하다라고 하는 거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쓰인 거고, 이 사람이 지리학을 공부했는데 왜 역사학 교수가 됐을까? 그건 이제 여기서 보면 되겠지. Subsequently, 이후에 when the first chair of geography라고 하는 독일에서 지리학의 첫 번째 자리, 의자가 만들어졌대.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독일에서 지리학 교수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의자나 자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대학 교수직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독일에서 처음으로 지리학 교수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 사람이 was given, 받게 되었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임명을 받게 되었다. 즉 임명되었다라는 거야. 뒤에 교수직, 지리학 교수직에 임명을 받았다. 지리학 교수직으로 임명되었다라는 거. 어디에서? 베를린 대학에서.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처음부터 지리학 교수가 됐던 건 아니고 역사학 교수가 먼저 됐었고 그 다음에 지리학 교수가 된 걸로. create란 단어, given이란 단어 둘 다 타동사, 목적어가 없거든. 그래서 수동이고, 여기는 근데 명사가 있긴 있지. 근데 give란 단어는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가 없기 때문에 수동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수 있어. 뒤로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그는 found it,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found라는 단어가 find의 과거가 아니야. found라는 단어는 설립하다라고 하는 타동사로 따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였고, 베를린 지리학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해서 1828년에, 그리고 그는 serve라는 단어가 복무하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일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어. 베를린 대학의 그 지리학과에서 일을 했는데 복무했고 재직했네. 얼마 동안? 39년 동안. 그리고 1859년에 그는 그의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즉 사망했다는 얘기겠지. 요 뒤에 breathe one's last 이렇게만 쓰기도 하고, breathe one's last 다음에 breath라고 하는 명사 형태로 숨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기도 해. 글자가 조금 엉망이었지. 여기에 breath라고 하는 이걸 쓰기도 한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해였냐면 뒤에 나와 있는 훔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also 또한 사망했던 해였던 것입니다. 앞쪽에 1859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으로 명사를 써서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지. expire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만기되다라는 건데 사람이 만기됐다라고 하는 건 결국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얘는 자동사로 쓰여 있어서 앞쪽에 주어만 있다면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완전한 문장일 때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앞에가 시간이니까 when으로 써도 괜찮겠네. 요 정도까지가 1번이 될 거야. 강의 2번은 버클랜드의 저녁 파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 윌리엄 버클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뒤에 나와 있었던 British Geologist라고 하는 영국의 지질학자이면서 고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때 gave a dinner party라고 해서 저녁 파티를 주었대. 즉 저녁 파티를 열었어. 그리고 이 저녁 파티에서 delicious, 맛있지만 좀 특별한 스프가 was served, 제공되었다라고 해. 우선 뒤쪽부터 보면 serve라고 하는 단어가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 목적어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수동. 그리고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파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쓸 거고, 뒤쪽에 수동 구조로 나와 있는 문장은 우리가 완전한 문장으로 보거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전치사,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걸로도 가능하겠지. 앞쪽에 파티라고 하는 거는 in the party라고 하지 않고 at the party 이렇게 써. 그래서 at이라는 걸 이렇게 쓴다. 그는 요구했습니다. his guest, 손님들에게 뭐 하라고? 이름을 대보라고. 뒤에 주요한 어떤 재료의 이름을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올바르게 추측하지는 못했습니다 라는 것. 여기 나와 있는 challenge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보면 우리가 challenge라고 하는 단어를 도전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쓰여지는 걸 보면 challenge라는 걸 쓰고 목적어 쓰고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썼잖아. 그래서 A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 요렇게 의미를 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지금 나와 있는 문장 구조에서 이 어구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투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왜 썼는지를 좀 알 수 있겠지. 여기 challenge 목적어 투동사 원형으로 들어가 있고, none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로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대명사야. 그래서 none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쓰인 것. They were then horrified. horrify라고 하는 단어가 겁주다, 굉장히 몸서리칠 정도로 무섭게 하다 이런 의미인데, 얘는 목적어가 좀 필요해. 목적어가 없을 때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쓰였다라고 볼 수 있고, 또는 ing나 pp와 같은 이런 형용사 성질의 단어가 주어, 비동사 다음에 나올 때 주어와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거든. 이 사람들은 지금 손님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겁을 먹게 되고 굉장히 무서웠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볼 수 있어. 그럴 때에도 당연히 과거형, PP 형태인 ed를 이렇게 쓰겠지.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의 형용사 뒤에 투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이유로 볼 수 있어. 그래서 뭐뭐하게 되어 또는 뭐뭐이기 때문에 정도. 뒤에 뭔가를 알게 되고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어떤 내용을? They were eating. 그들이 먹고 있었다는 거야. 뭘 먹고 있었냐면 악어에 남아있는 부분들. 그런데 이 악어가 버클랜드가 had dissected. dissect에서 sect라는 단어가 이제 part, 부분 정도가 되고, dis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해부하다라는 의미. 그날 더 일찍 해부를 했던 그 악어의 남아있는 부분들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had pp는 왜 썼냐면 앞쪽에 있었던 과거의 일보다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had pp를 썼다. 두세 명 정도가 were obliged to make a haste exit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보면 oblige라는 단어가 뭔가를 강요하다, 뭐뭐 하게 하다, 의무를 지우다. 의무를 지운다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하지. 그러니까 의무로서 뭔가를 하게 하다라는 의미야. 원래는 oblige, 목적어, 투동사 원형 이렇게 하거든.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의무를 지우다, 누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뭐 이런 의미. 그래서 요 말은 어쩔 수 없이 뭐뭐 하게 되다 정도의 be oblig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봐도 괜찮다. 두세 명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서둘러 탈출을 뭔가 나가는 것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즉 밖을 나가야 된다는 거네. 두세 명 정도가 그 방을 어쩔 수 없이 서둘러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라는 것. 뭔가 지금 자기가 먹지 못하는 걸 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알아야 될 단어가 있어.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보여주도록 할게. 이건 화면을 좀 지우고 봅시다. 그래서 see, 봐라.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버클랜드가 뭐라고 했냐면, 보십시오. What imagination is. 이 상상력이 무엇인지, 상상력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즉 자신의 머릿속에 상상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버클랜드가 얘기를 했고, If I had told them, 내가 만약에 그들에게 말했다면 뭐라고? 그것이 turtle, 그 거북이 스프거나 아니면 새 둥지의 스프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They would have pronounced it excellent. 그 음식을, 그 스프를 참 훌륭하군요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pronounce라는 단어가 발음하다 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말하다, 주장하다, 표현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문법은 좀 이따 볼게. 그리고 그들의 소화라고 하는 것은 would have been none the worse 라고 하는, 이 none the worse라고 하는 것은 뒤에 더 안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더 안 좋은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 거랑 비교했을 때 더 안 좋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라는 거니까 뭐 별 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화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를 보면 지금 had pp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would have pp, 여기도 would have pp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구조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정법이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지. 가정법으로 언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반대이거나 또는 가능성이 낮은 것의 표현 방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실제 있는 모습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표현 방법을 다르게 쓰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쓸 거야? if라고 하는 접속사 쓰고, 그
그 다음에 주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거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어떤 문장을 써서 조건절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결과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양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에서 과거형을 쓰고 우선은 형태를 좀 볼게. 거기에 딸려있는 조건절에는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 원형 아니면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분에 had pp를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 일반적인 것만 쓸게. 뭐 혼합 조건문, 뭐 혼합 가정법 이런 거 좀 빼고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정법이라는 건데 그럼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거는 표현 방법을 달리 썼다는 거야. 그런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나눠야겠지. 그래서 실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현재, 지금 그렇다면 아니면 앞으로 그렇다면이라고 하면 얘를 쓰고 그리고 과거에 뭐뭐였더라면 이라고 하면 이걸 쓰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앞쪽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거니까 had pp 거기에 대한 결과니까 would have pp를 이렇게 써준 거야. 얘도 마찬가지가 된 거고. So one of the remaining 남아있는 손님들 중에 한 사람이 venture to ask. venture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하다라는 거지. 과감하게 물어봤다라는 거야. venture 다음에 투동사 원형을 써. 뒤에 과감히 물어봤어. 뭘 물어봤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ask라는 단어는 뒤에 that이라는 접속사도 쓸 수 있고 그리고 if를 쓰거나 또는 whether이라고 하는 걸 쓸 수도 있는데 이때 의미가 좀 달라. that은 요청의 의미일 때 뭐뭐라는 것을 요청하다가 되고 if나 whether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본다는 거야. 그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접속사를 좀 달리 써야 된다. 여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if나 whether를 써야 돼. 스프가 실제로 정말로 had been made 만들어졌냐 from the dissected alligator. 야 정말 엘리게이터 이 악어로 만들어진 거야? 이 해부된 악어로 만들어진 거야? 그런지 아닌지를 물어봤다라는 거지. 앞에 있었던 remaining이라고 하는 것이 게스트를 꾸미는데 ing나 pp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에는 해석상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지. 남아있는 사람들. 근데 remain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동사거든. 그래서 수동 구조를 갖지 않고 ing만 이렇게 썼고 뒤쪽엔 여기 설명했고 alligator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악어가 해부가 된 거지 악어가 누구를 해부하진 않지 ed가 된 거야. 그랬더니만 as good a calf's hat 송아지의 머리만큼 좋은 것입니다. 뭐가? 그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먹는 이 스프라고 하는 것의 그 재료라고 하는 것이 그 스프의 재료는 아까 있었던 main ingredient라고 하는 그것이 이 송아지의 머리만큼 좋은 것입니다. 뒤에 뭐만큼 뒤쪽에 ever wore a coronet이라고 하는 coronet이라고 하는 것이 보석 같은 것이 박혀 있는 왕관 같이 생긴 거야. 이 왕관을 쓴 그 송아지만큼이나 좋은 앞에 송아지의 머리만큼 좋은 것입니다 라는 거. 말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여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줄게. 우선 이 coronet이라고 하는 얘가 뭔지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쑥 지나간 게 하나 있었지. 새둥지의 숲이라는 게 뭐야? 라는 거. 요거 설명하고 문법 설명 좀 할게. 우선 지금 나와 있는 요 새둥지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해. 우리가 새둥지는 나뭇가지 같은 걸로 좀 만든다라고 보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러니까 새들이 자신들의 타액을 이렇게 분비해서 만드는 둥지처럼 만드는 요게 있대. 그러니까 요걸로 숲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야. 인간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지? 이게 굉장히 고급 음식이라고 해. 나도 아직 못 먹어봤지만. 그래서 요런 걸로 숲을 만드는 게 있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coronet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왕관을 이렇게 보석처럼 막힌 왕관, 이런 걸 이렇게 coronet이라고 한대. 자, 그다음 여기를 다시 봅시다. 이쪽에서의 문법 사항은 어떻게 된 거냐면 as라고 하는 걸 봤을 때 as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문장의 형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료라고 하는 것이 재료는 입니다 이렇게 갔겠지 원래는. The main ingredient is 라고 이렇게 가겠지 아마도 이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을 가고 뒤로 갈 건데 as는 어떻게 쓰냐면 as 다음에 형용사 부사를 쓰고 그 다음에 as로 이렇게 갈 거야. 요때 형용사 부사가 가장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형용사가 어떤 명사를 꾸미는 구조가 된다라고 해도 형용사를 제일 먼저 쓴다. 이 말의 의미는 원래 관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앞에 써야 돼. 예를 들어서 a tall tree라고 하는 것이 맞는 구조지 tall a tree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구조야. 관사가 형용사 뒤로 붙을 수가 없거든. 그런데 이렇게 썼지. 형용사를 먼저 썼지. 이유는 얘가 기준이니까. 그럼 원래는 그 재료는 아주 좋은 굉장히 훌륭한 송아지의 머리입니다. 이렇게 갈 거고 뒤에 뭐만큼 송아지의 머리만큼 이렇게 가겠지. 그럼 뒤쪽에 나와 있는 여기서 우리가 요 as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뒤로 나와 있는 거에서 공통된 내용을 굳이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송아지의 머리라고 하는 부분 또는 송아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송아지의 머리가 좀 낫겠다. 뒤에 coronet 을 쓰고 있는 거니까 이 송아지라고 하는 이것이 뒤에 공통되게 한 번 더 나올 건데 그걸 뺀 거야. 그러니까 송아지의 머리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뭐를? 이 왕관이다라는 거. 어떤 관, 보석이 박혀 있는 이 왕관이라고 하는 것을 착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착용한 그 송아지만큼 굉장히 좋은 송아지의 머리였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였지. 그래서 were이라고 하는 이 부분 뒤에 것을 착용했다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as를 뭐라고 하냐면 뒤쪽에서 공통된 거를 이렇게 생략하기 때문에 뭔가가 빠져 있다라고 봐. 그래서 이 문장은 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유사 관계 아이고 글자가 좀 이상해도 좀 이해해주고 관계대명사라고 해. 그러니까 얘를 선행사로 놓고 문장을 이어갔다라고 보면 괜찮지. 선행사, 관계대명사, 주어 빠지고 동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버클랜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라는 거. 그럼 지금까지 이제 내용을 쭉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라고 했다. 어휘가. 그게 뭐냐면 자, 원문을 한번 좀 봅시다. 우리가 원문을 잠깐 보면 여기서 이걸 봅시다. 이게 이제 원문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앞쪽에서 똑같아. 뭐 alligator이라고 물어보 하지만 그게 정말로 alligator였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었고 요 뒤에 보면 as good a calf's head as ever wore coronet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요거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본 거 여기에 prejudice가 있어. 요거 좀 잘 봐도 이거는 우리가 선입견이 있기 때문인 거지. 아까 상상력이라는 imagination이 있었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특성. 우리 문화에서는 악어를 먹는다? 야 이거는 뭐 어우 내가 너무 역겨워 라고 생각할 수 있 어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다는 거야. prejudice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2번에서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거야. 18강의 3번은 옷을 건네준 선행에 관련 내용이야. It was the middle of winter. 겨울의 가운데였습니다. 즉 한겨울이었고 Paul은 had been driving around. around 정도는 그냥 같은 거로 보면 될 것 같아. drive around. 주변을 뱅글뱅글 뭐 이렇게 좀 순환하면서 운전하다. 그러니까 운전하다로 봅시다. Paul은 운전을 해오고 있었어. for weeks. 몇 주 동안. 어떤 상태로? 뒤의 상태로 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with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뒤에다가 명사를 쓰고 형용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 명사가 형용사인 채로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해석에서 어떤 걸 좀 볼 수 있냐면 형용사라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지. 그래서 with 쓰고 명사 쓰고 형용사 쓰는 자리. 문법적으로는 여기를 이제 주로 많이 물어보면서 ing, pp를 쓰는데 여기는 이미 형용사가 나와 있지.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돼? 뒷자리가 뒤에 오래된 옷들, 즉 헌옷들로 가득한 채로 몇 주 동안 운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옷이다 라고 하는 것은 to drop off, drop off라고 하는 것은 내려주는 거, 떨어뜨리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가져다 주다 정도로 의역을 하면 되겠다. 지역 자선단체에 가져다 줄 그러한 옷들을 뒷자리에 가지고 있으면서 뒷자리에 이 아주 헌옷들을 가득 메운 채로 뒤에 몇 주 동안 운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가 운전을 해왔지만 뒤에 past the collection point every day 매일마다 뒤에 나와 있었던 이 수거 지점을 지나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잊어버린 거야. 멈추는 것을. 여기 stop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이게 collection point를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수거 지점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헌옷을 수거해서 그걸 다 모아서 나중에 자선단체에다 이렇게 갖다 줄 건데 이게 매일마다 이런 지점을 항상 지나갔고 그걸 모았고 가져다주는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아니 계속해서 자꾸 이 멈추는 이 수거 지점에서 멈추는 걸 계속 잊어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리면서 뭔가 벌어지는 일들이 나오겠지. keep ing는 계속 뭐뭐하다라는 ing 형태로. one night 어느 날 밤 after his shift had ended 그의 근무가 끝난 후에 한밤 자정이 끝났지 midnight이니까 자정에 그의 근무가 끝난 후에 어느 날 밤에 Paul이 was driving 운전을 하고 있었어. 집으로 운전을 해 나가고 있었어. through downtown 시내를 통과해서 집으로 운전을 해 나가고 있었네. 사건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않은 것 같아. 뒤로 the streets 거리들은 버려져 있었습니다. desert가 이제 버리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겠지? 없으니까 수동. 그럼 거리가 버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도 없었다라는 얘기야. 거리는 empty야. empty. 텅 비어 있었어. 텅 비어 있었대. 뭘 제외하고는 뒤에 걸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 빼고는 텅 비어 있었대.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걷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with 명사, 형용사. 그러니까 이 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ing라 pp를 쓸 거야. 그러면 담요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던지는 게 아니라 담요는 던져지는 거지. 그래서 수동.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 그래서 담요가 던져진 채로 어디에 뒤에 나와 있는 얇은 면 셔츠 위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얇은 면 셔츠 위에 담요가 던져졌다라고 하는 거는 얇은 그 면 셔츠 위에 담요를 두른 채로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근데 뭐 하기 위해서? ward off 물리치다. 아주 매서운, 아주 쓰디쓴, 굉장히 거센 매서운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 얇은 면 셔츠 위로 담요를 두른 채 걷고 있었던 그러한 한 남성을 제외하고는 길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폴은 그래서 뭘 했어? 당겼지. 뒤에 코트랑 다운 베스트랑 그리고 몇몇 장갑들을 그 더미, 그 헌옷이 있는 그 더미에서 당겼고 in the backseat 뒷자리에 있는 이 옷더미에서 이러한 것들을 끌어당겼지. 뒤에 뭐 하기 위해서? to give 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줄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to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가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꾸며야겠다. 그 사람에게 줄 이러한 것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 왜 그렇게 봤냐면 to give라고 하는 것 뒤에는 사실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 그치? 없는 걸 보면은 앞에 있는 명사들 이렇게 수식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는 그 남자에게 주기 위한 앞에 이러한 것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after 뭐뭐한 후에 뒤쪽에 나온 요거한 후에 마침내 caught up with him 그를 따라잡게 된 것입니다. 앞쪽에 이러한 것들을 끌어당겨서 마침내 뒤쪽에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렬 구조가 이루어졌어. catch up with는 뭐뭐를 따라잡다라는 것. 그럼 뭐한 후에 driving a roundabout course라고 하는 우회로라는 거야. 우회로로 운전을 하고 나서 뭐 하기 위한 거였냐면 get through 라고 하는 통과하다야. all the one-way street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투동사 원형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리고라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건 이렇게 보자는 거지. 우회로로 운전을 해서 그리고라는 거야. 그리고 모든 일방 통행 길들을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우회로를 운전하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일방 통행인 길들을 통과하고 나서 마침내 그를 따라잡게 된 것입니다. 요 투동사 원형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라고 하는 걸로 쓰일 때
투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봐줘. 그러면 의미 연결이 좀 될 것 같아. 원래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었고 우회로로 돌아가는 길로 가서 뒤에 모든 그 일방통행길을 통과했고 그리고 나서 그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 뒤쪽으로 가봅시다. jumping out. jumping이라고 하는 것은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쓰였네. jump out of the car. 차에서 뛰어내렸네. with the clothes. 그 옷들을 가지고 그 차에서 뛰어내린 Paul이라는 사람은 ran up to him.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I hope they fit. 그 옷들이 잘 맞기를 희망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jump는 자동사야.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굳이 필요 없지. 그러니까 ing로 이렇게 썼고, Paul이라는 사람은 펄은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미소를. 어떤 미소인데? 퍼졌던 미소. across the man's face. 그 남성의 얼굴을 가로질러서 퍼졌던. 여긴 자동사다. 확산하다, 퍼지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얼굴 전체에 퍼졌던 그 미소를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펄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때 이 사람이 감사 인사를 했고, 그러면 펄이라는 사람이 그 미소를 여전히 볼 수 있었다라는 뭐 쿠드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계속 볼 수가 있었다. 그때 감사했던, 이 옷을 건네줬던, 그때 퍼졌던 것도 볼 수 있지만 그 이후로도 여전히 계속 그 미소가 머릿속에 남아서 지금도 계속 볼 수 있다라는 의미 때문에 현재형을 이렇게 썼다고 볼 수 있어. 폴은 서둘러서 자신의 따뜻한 차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는 was smiling. 미소를 또한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미소를 짓고 있었고, 자기 자신도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 lot more thankful. 많은 훨씬 더 감사하고 있었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기에 smiling이라는 것과 and를 쓰고 thankful이라는 요게 비동사 뒤에서 연결이 좀 되고 있어. 또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훨씬 더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all that, 뒤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He was able to spare. 그가 나눌 수 있었던 모든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 spare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남겨두다 라는 의미로 쓰이잖아. 그래서 여분의 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share 정도의 의미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옷을 건네준 선행, 아주 착한 마음, 행동,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3번에 나와 있었다라는 것. 18강의 4번도 역시나 어떤 인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것만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자. 수학자인 스티븐 스메일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 1966년 8월 16일에 36세의 수학자인 스티븐 스메일이라는 사람이 도착했어.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네. arriv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쪽에 전치사를 이렇게 가져간다. 근데 여기 왜 갔나 봤더니만 to receive, 받기 위해서 간 거야. 필드 메달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갔어. 뒤에 나와 있었던 국제 Congress of Mathematicians이라고 하는 이 수학자 어떤 뭐 학회 같은 건데, 이걸 이제 합쳐서 국제 또는 세계 수학자 대회라는 이런 말을 썼어. 뭐 대회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어떤 대회 해가지고 뭐 겨루고 막 싸우고 이렇다라기보다는 커다란 모임, 대회라고 하는 거. 그런 수학자들이 모여서 큰 모임을 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를 좀 이루는 것. 이걸 이제 대회라는 말로 쓰거든. 그래서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필드 메달이라는 걸 받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도착하게 되었대. 스메일은 had earned this award, 이 상을 받게 된 것인데, 여기 앞에 콤마가 하나 있고 뒤쪽에 콤마가 이렇게 있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한다. 그런데 이 상은 종종 뒤에로 묘사되고 있어. 뭐라고? 노벨 프라이즈라고 하는 노벨상으로, 수학의 노벨상으로 종종 설명되고 묘사되는 그러한 이 상을 받게 되었대. 앞뒤 콤마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부연 설명하고 있고, describe라는 단어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으니까 수동 구조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 상을 받았어. by ing, 뭐 함으로써, bringing, 가져옴으로써, 어떤 이해를 뒤쪽으로 가져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 뒤에다가 어떤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즉 새로운 어떤 해석을 뭐 주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심오한 새로운 해석을 뒤쪽에 뭔가 가져다 줌으로써 어디에 가져다 줬냐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subject 주제 higher dimensional topology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단어가 위상수학이라고 해서 수학의 한 어떤 분야라고 보면 된다. 정확하게 위상수학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뭐 형태와 관련된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이니까 고차원의 위상수학이라는 주제에 심오한 새로운 해석을 안겨줌으로써 앞쪽에 나와 있는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종종 묘사되는 그런 이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학자에 관련되어서 수학에 대한 큰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수학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겠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좀 봤더니만 이렇게 생겼더라고. 요 분이 스티븐 스메일이라는 사람이래. 다음으로 가봅시다. So normally 일반적으로는 there is little interest 흥미나 관심이 거의 없어. 어디에? 이 필드 메달이라고 하는 것에 어디 밖에서는 upper level 고 수준의 뭐 고차원의 고수준의 수준 높은 이렇게 말하겠지. 수준 높은 수학계 밖에서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집단에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수학계 외부에서는 이 수학계를 제외하고는 앞에 필드 메달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게 거의 없거든. 당연하겠지. 좀 뭐 수학에 관련된 어떤 그 메달이고 수학에서도 굉장히 차원이 높은 것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지만 1966년에 이 스메일의 여행 또는 이동 모스크바로의 이 여행이 좌절시켰대. 뭐를? 시도를. 뭐 하려는 시도인데 serve라는 단어가 제공하다라고 봐주면 된다. 우리가 어떤 제공의 동사를 보면 제공하다는 동사 A with B 이런 식으로 써. A에게 B를 제공하다. provide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되지.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써. 뒤에 나와 있는 의회의 소환장을 그에게 제공하려는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즉 그 사람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려는 시도를 좌절시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소환장이라고 하는 건 오세요, 와서 조사받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환장이잖아. 왜 좌절시켰냐면 뒤쪽에 나올 거야, 요 부분. 그리고 또 왜 의회에서는 소환장을 발부했나? 사실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뒤에 거를 좀 보고 설명을 좀 해줄게. 같은 날, on the same day, 같은 날, 뭐와 똑같은 날인데 필드 메달 수여식과 같은 날에 이 여기 House Committee라는 게 하원, 뒤쪽에 Un-American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아닌 비미가 되고 Activities가 활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합쳐서 하원, 뒤에 나와 있는 비미활동위원회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인 거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건 이렇게 봐야겠다. 하원이라기보다는 여기가 위원회고 그 하원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거든. 미국에서는 이제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the house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 미국에서 의회 같은 걸 얘기할 때 보통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원위원회. 그러니까 하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역사적인 게 좀 있어. 좀 설명을 좀 해줄게. 그러니까 하원 비미활동위원회가 시작을 했어. 뭐를? 청문회를. 뭔가를 듣는 거니까 묻고 답하는 청문회를 시작했어. 어디서? 워싱턴에서. 뭐 하기 위한 건데? 조사를 하기 위한 거야. 급진적인 반전 시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근데 이 시위가 누구에 의한 시위야? 스메일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한 시위였던 거야. 이 역사적으로 쭉 보면 이때가 요 1966년 요 뒤로도 좀 나오겠지만 미국이 베트남전에 좀 참전을 할 시기였거든. 그리고 이 스메일이라는 사람은 반전, 즉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어떤 성향도 좀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국가에서 보면 미국에서 야, 우리가 지금 베트남의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미국의 어떤 그 큰 정책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비미 활동이 된 거야. 미국적이지 않은 활동이라는 거.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하는 일을 반대하고 있는 거니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오려고 했던 거야. 소환해서 조사하려고. 근데 마침 그때 이 메달, 필드 메달이라는 걸 받으려고 모스크바로 향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려는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는 하원위원이라고 했는데 하원회에서 원래 이제 비미활동위원회가 좀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좀 확장되어서 상원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더라고. 뭐 하원과 사원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수학자이면서 정치적인 성향도 있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미국적인 활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을 소환하려고 했다. 이 정도까지 보면 되겠지.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attempt라는 단어는 뒤에서 투동사원형으로 꾸미고 있지. 미래적인 의미로 뭔가를 하려는 시도라는 것. 다음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마지막 화면이 되겠네. 이 특별한 combination, 조합, 뭐와 뭐의 조합이야. 수학적인 성취와 정치적인 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이 특별한 조합이 높여줬대. 뭐를? profile. 우리가 프로필이라고 하는 걸로 보통 쓰이는데 인지도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인지도를 높였어. 누구의 인지도야? diminutive of 왜소한 수학자의 인지도. 이 스멜이라는 사람이 좀 왜소했나봐. 이 왜소한 수학, 아까 사진도 봐도 약간 좀 말랐지? 왜소한 수학자의 인지도를 높여주었대. 이 사람은 with a distinctive, 독특하고 high-pitched voice라고 하는 좀 높고 날카로운 그러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왜소한 수학자의 인지도를 높여주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열흘 후에 스멜이라는 사람이 held an unplanned Moscow press conference. press conference라고 하는 거는 기자회견이라고 보면 된다. 계획되지 않았던 모스크바에서의 기자회견을 열었어.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는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거든.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가 필요한 것 뒤에 타동사니까 목적어 다 썼어. 그래서 완전한 문장. 그리고 공간적인 의미니까 여기는 where이라고 하는 걸 써도 괜찮겠지. 그 기자회견에서 그는 비난했어. 미국을 비난했어. 미국의 어떤 참여, 어디에 참여? 베트남 전쟁의 참여를 비난했고 그리고 비유했어. 그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것을 소비엣이라고 하는 건 소련이야. 소련이 헝가리를 invasion이라고 하는 건 침입. 그래서 소련이 헝가리를 침입한 것, 침공한 것을 비유했습니다라는 거. 이번에도 뭐 소비에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분리되고 러시아가 남고 우크라이나가 남고 이렇게 있었잖아. 이번에도 좀 안 좋았지. 여기 우크라이나 그 공격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뒤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수학자이면서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서 전쟁에 반대하는 성향이 좀 있었다라는 것까지 요 정도 보면 괜찮을 것 같네.